암 환자도 할 수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암에 걸릴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과 행동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너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식의 이게 본인은 되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뭔가 약간 죽는다로 확정이 아닌데 저 아직 이게 앞에 이렇게 잘 있는데 되게 막 저를 위해서 막 이런 느낌인 건 알겠는데 야야 그것까지 아니야 약간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빨라 지금 너무 속도가 템포가 그게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은 야야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는 약간 야 괜찮아 요즘 아무 암도 아니래 약간 그것도 좀 야 네가 아니에요, 진짜 네가 걸려봤어 너 주사 맞아봤어 막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말 해도 상처, 저런 말 해도 상처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언니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불쌍했어. 네가 이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암까지 가서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래서 하는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또 너무 그렇게 울어주니까 내가 그렇게 불쌍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것도 좀 나중에는 그 마음이 다 이해가 갔는데 그 당시에는 울어줘도 별로고요. 네. 위로해줘도 별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떻게 그거 제일 별거가 싫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내 머리를 봐 다 빠졌다고.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왜 암 종류별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유방암이나 아니면 약간 그런 저희 갑상선암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야 요새 유방암은 뭐 암도 아니래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암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 종이에만 배도 아픈데 네. 암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참 그렇게 좀 쉽게 말하니까 그분이 일부러 쉽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데 나에게 상처가 된 말도 있지만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병원을 그만두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의사가 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당신을 살리는 걸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항암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조절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저혈당으로 몇 번 쓰러졌거든요. 저희 아내도 물론 당황을 했겠지만 저게 정말 딱 와가지고서는 상황 보고서는 바로 이제 조치해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이 위기를 되게 수월하게 넘기고 있고 내 옆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구나 그런 걸 정말 실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신랑이 잘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남편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암 걸리기 전에 진짜 이혼을 해야 되나 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제 힘들어서 이런 갈등 속에서는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항암하고 막 수술하고 이러면서 이 남자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막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주고 자기도 출근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시간 다 쪼개가지고 병원 다 데려다 주고 뭐 이거 해줘 그러면 다 와서 슈퍼맨처럼 다 해주고 이러면서 저는 오히려 암 지나고 나서 남편의 재발견? 그래서 저는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2의 신혼을 남편분 모셔야겠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귀여워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암 이제 지내면서 좀 도움이 됐던 말이나 뭐 어떤 경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제가 되게 친한 언니 중에 한 명이 호주로 선교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던 찰나에 제가 암에 걸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선교 공부하는 곳에서 알게 된 이제 호주인 노부부가 계셨어요. 제 소식을 들으시고 저랑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필로 편지를 막 써가지고 물론 영어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석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께서도 유방암을
앓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소식을 듣고 아 뭔가 좀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건데 그 편지에 제가 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항암이나 이 수술 과정과 이렇게 좀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분은 치료라고 얘기 안 했고요. journey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행. 그래서 저는 그 단어가 띵 하고 맞은 것처럼 아 이걸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 아니 이 힘들고 이 어렵고 막 고통이 이게 어떻게 여행 이런 어떤 journey가 될 수가 있겠어? 라고 한번 툭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밑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내용이 뭐였냐면 이 journey를 지나고 나면 너는 친구하고 그냥 같이 수다 떨면서 차 한잔 마시는 그거의 귀함과 그냥 남편과 손잡고 산책하는 그 달콤함의 그 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너는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현명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테니까 너는 아프고 힘든 거 나도 알아. 너도 되게 힘들 거야. 알아. 그렇지만 넌 해낼 수 있고 나도 해냈고 너는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여자 어른이 주는 사랑과 위로에 좀 갈급한 게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좀 나를 도닥여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좀 뭔가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 나 잘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잘 이겨낸 선배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겠다. 이분처럼 다시 또 건강해져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 포인트가 됐어서 뭔가 비슷하게 암을 겪고 잘 이겨낸 사람이 건네는 그 위로는 정말 큰 동감이 될 수 있고 그 동감이 더 깊어져서 인생의 감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좀 저의 이런 경험들이 좀 올바르게 그때처럼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100장이고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을 진단받고 저도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암 환우를 아예 만나질 않았었어요. 회사 운영하느라고 바쁘기도 했고 어떤 자조 모임이나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었고 그러다가 1년 만에 우연히 암 환우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1년 만에 처음 울었어요. 제가 암이라 그랬을 때도 안 울었었는데 그때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안아줬어요. 네, 그때 엄청 펑펑 울었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나도 빨리 암을 이겨내고 건강해져서 지금 암 진단받은 마음이 힘든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안아줘야겠다. 그러면서 괜찮아. 나 봐. 치료 잘 받고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뭔가 내 목소리를 내면서 너 혼자 아니야. 괜찮아. 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림프종 환자인데 그 소아암 환자들 중에서 림프종이 많아요. 백혈병도 이제 림프종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 학교라고 그 소아암 친구들은 몇 달씩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학교를 못 가니까 거기서 학교 공부도 하고 이제 뭐 유튜버나 뭐 저 같은 웹툰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공부하는 걸 하거든요. 그 처음 이제 가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고 거기 보호자들도 이렇게 계신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림프종 환자인데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도 저도 막 항암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림프종이 다른 암에 비해서 그나마 좀 상냥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떤 장기를 잘라내야 된다던가 뭐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약이 잘 들어서 정말 좋은 결과 거두면 정말 완치가 돼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하고 싶은 거 운동하고 그냥 그 이후의 삶은 살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은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뒤에 계시던 보호자분들이 다 정말 빵 이거 하셔가지고 약간 정말 막 약간 눈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분위기가 되게 그 부모님은 정말 네. 자기가 아팠으면 네. 아이들 대신에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네. 이런 고백들이 진짜 귀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자꾸 저기 눈물이 나가지고 못 하겠어요. 울컥울컥 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네.
어서프루프거든요. 네. 아, 네. 우리가 암 진단 받으면 일단 항암하고 수술하고 병원에서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한 다음에 심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챙기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직접 찾아서 하신 거예요, 심리를? 네, 심리치료센터는 아예 그냥 별개 그냥 동네에 있는 곳을 다녔어요. 그게 의무적으로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이랑 같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보호자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 다 좀 뭔가 좀 보다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항암 끝나고 수술 끝나고 가족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이랑은 말고 제 친정 아버지, 제 남동생 뭐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어떻게 좀 지원, 국가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좀 알아보면 대부분 약간 청년들 위주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청년들의 우울증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도적으로 또 병원은 사실은 또 멀리서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각 지자체나 뭐 이런 곳에서 암 환우나 암과 관련되어 있는 그 보호자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리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병원 가면은 앞에서 막 기본 대기 1시간, 2시간 기본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차라리 그렇게 뭔가 해서 거기서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 됐을 때 가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누구나 암은 걸릴 수 있고 그게 내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암 걸린 친구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암을 좀 이겨낸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암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처로 남겨놓지 않고 훈장으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훈장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평범이란 범주 안에 좀 못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그래서 보통이라는 범주 안에 들지 못해서 그럼 나는 왜 평범하고 보통이 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너무 특별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살 예정이에요. 네. 살고 있고. 암을 뭔가 멋지게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위해서도 멋지게 살려고 하지만 또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서 저 사람은 암 걸렸어도 이렇게나 하네? 이렇게도 해내네? 저것도 할 수 있어? 괜찮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꽤 커요. 멋지게 다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인스타를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 매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에서 암 환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제가 몇 년 전에 한 프로에서 암 환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부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장례식장에서 끝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암 환우 입장에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고 또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암 환우가 항상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때 암에 걸리기 전에는 그게 그냥 슬펐는데 지금은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암 환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그리고 나쁜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런 미디어, 매체들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그런 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진짜 작가님, 여기 계시네요. 제가 네. 열심히 그런 작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저에게는 닥터그루님이 계십니다. 네. 네.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이 모든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암 환자인 거야. 그건 동네가 있는 거 아니고 그거는 어디 저기 동네가 약간 어떤 방사능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런. 네.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왜요? 더 이따 갈 거예요? 재밌는데요? 이왕 우리 유튜브 찍는 거 좀 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좀 밝은 얘기. 우리는 어두운 얘기보다 사실 밝은 얘기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거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여러분,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의 차기작 닥터앤닥터 땡땡이 일기가 이번 달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암 환자가 그리는 네. 웹툰 이야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감동적이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네. 암 환자도 할 수 있다. 화이팅! 네.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네, 이렇게 암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우리 히어로즈의 이야기가 지금 암을 겪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또한 재발 없이 앞으로도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암 진단 이후 바뀐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까요? 네. 네. 함께 알고 건강해요. 안녕.